하나하나 입을 안 댈 수가 없었어요. 임신 때문에 몸이 무거워서 청소를 못한다고 하는데 뭐라 할 수도 없고, 보다 못해 제가 청소 도우미를 불러서 대청소를 한 것도 몇 번이나 돼요. 상황이 이렇다 보니 내 손주를 가진 며느리지만 정말 미웠어요. 예쁘게 보려고 해도 그게 마음대로 안 되더라고요. 아들이 일 끝나고 와서 집 청소를 하는 걸 본 뒤로는 아예 그 집에 가지를 말자 싶었어요. 내가 뭐라고 한다고 해결되지도 않는데 안 보는 게 내 정신 건강에 좋을 것 같아서요. 그렇게 어느 정도 타협을 하면서 지내던 어느 날 며느리가 드디어 아이를 낳았어요. 딸이 태어났는데 집안에 딸이 귀해서 그런지 너무 예쁘더군요. 며느리가 미워서 혹시나 아이도 미울까봐 걱정도 됐었는데 막상 꼬물거리는 아이를 보고 있자니 너무나 예뻤어요. 그런데 조금 이상한 게 손녀가 태어나고 크는 걸 가만히 보니 부모 둘 중 어느 하나도 안 닮았더라고요. 조금 이상해서 아들한테 말을 하니 아직 어려서 그렇다고 크면 얼굴이 나올 거라고 하는데 제가 아무리 봐도 우리 집안이 아니다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뭐 외탁을 할 수도 있는 거니 그럴 수 있다고 여기며 넘겼죠. 그러던 중 제 결혼기념일이 다가왔어요. 저는 시어머니의 식사 준비 때문에 부부 동반 외출을 거의 하지 못했어요. 할 수 있다면 언제든지 할 수 있었겠지만 제가 치매가 걸리신 시어머니를 두고 외출을 한다는 게 마음이 쓰여서 할 수가 없었어요. 예전에 한번 시어머니를 며느리에게 부탁을 하고 나간 적이 있었는데 밖에서 볼일을 보고 있는 내내 시어머니가 신경이 쓰여서 집중을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일이 끝나고 집에 돌아올 때까지 시어머니가 저만 찾으며 밥 한 숟가락 안 드셨다는 얘기를 듣고는 그 뒤로부터는 외출을 자제하게 됐죠. 특히나 남편과 함께는 더더욱이요. 그래서 늘 식사 시간엔 시어머니와 함께 했는데 그것이 마음에 쓰였는지 큰며느리가 제 결혼기념일을 맞이하여 레스토랑과 영화표를 예매해 주더군요. 저는 시어머니도 신경이 쓰이고 해서 괜찮다고 거절을 했지만 이미 다 예매가 되어 있는 상태라 지금 취소도 안 된다고 무조건 아버님과 좋은 시간을 보내고 오시라며 등 떠미는 큰며느리의 마음을 계속 거절할 수는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남편과 함께 큰며느리에게 시어머니를 잠깐 맡기고 외출을 하게 됐어요. 너무 오랜만에 나가는 남편과의 데이트라 어떤 옷을 입고 나가야 할지 막막했어요. 늘 편한 옷만 입고 다니다가 근사한 레스토랑에 가야 한다니 괜히 제 옷차림이 신경이 쓰였어요. 그런 제 모습을 본 남편은 아무거나 입어도 괜찮다며 옷장에서 원피스 하나를 꺼내줬는데 그 옷은 몇 년 전 남편이 결혼기념일 때 선물로 해준 옷이었어요. 이 옷 어때? 그 사준 지 좀 된 것 같은데 입은 모습은 본 적이 없네. 내가 이걸 입고 갈 곳이 있었어야죠. 오늘 같은 날 입으면 딱이겠는데. 그럴까요, 그럼? 어때요? 괜찮아 보여요? 역시 내 안목이 좋다니까. 당신한테 너무 잘 어울려. 그래요? 편한 것만 입다가 입으려니 괜히 어색하네. 하하하, 그 안 입어봐서 그런 걸 거야. 내 눈에는 너무 예쁜데. 이제 그만 서둘러. 이러다 예약 시간 늦겠다. 알겠어요. 잠시만요. 입술 좀 바르고. 어헐, 이 사람도 참. 저도 모르게 마음이 들뜨고 있었나봐요. 거울 속 저의 모습을 몇 번이고 다시 보고 난 후에야 방에서 나왔어요. 저는 시어머니의 방으로 가서 빨리 돌아오겠다며 밥을 천천히 꼭 다 먹어야 한다며 신신당부를 했어요. 시어머니가 그때는 제정신이 돌아오셨는지 저와 남편에게 맛있는 거 많이 먹고 놀다가 오라며 자신은 밥 잘 먹고 있겠다며 웃으면서 보내주셨어요. 그 모습에 저희는 안심하고 레스토랑으로 출발했습니다. 큰며느리가 예약해둔 레스토랑은 야경이 예쁘다고 소문난 곳이었어요. 이런 곳은 젊은 연인들이나 부부들이 올 것 같았는데 의외로 저희처럼 중년 부부들도 꽤 있더라고요. 큰며느리는 미리 저희가 먹을 음식들을 예약해 놓았고 음식들이 나오기 전 저는 통유리로 보이는 야경을
잠시 넋놓고 바라보고 있었어요. 별빛과 자동차의 불빛, 가로등의 불빛들 모두가 하나로 어울려 너무나 아름답더군요. 아름다운 야경을 바라보니 저도 덩달아 기분이 좋아졌죠. 예약한 음식들이 나오고 남편과 오붓하게 야경을 감미료 삼아 먹기 시작했어요. 당신 오늘 정말 예쁘다. 정말요? 웬일이래요? 립 서비스도 해주고. 아이 그래. 원래 이렇게 예뻤었는데 그동안 어머니 때문에 고생만 하고 내가 미안하고 고마워. 당신은 새삼스럽게. 앞으로 종종 이렇게 나오자. 당신 행복해하는 모습 보니까 내가 더 기분이 좋네. 그럼 어머니는 어쩌고요? 어머니는 어머니고 이제 당신도 당신 삶 살아야지. 너무 어머니한테만 올인하지는 말았으면 좋겠어. 어머머, 효자인 양반한테 그런 말만 들어도 좋네요. 항상 고마워. 내가 말하지 않아도 알지. 남편도 오랜만에 밖에서 단둘이 음식을 먹다 보니 그동안 저에 대한 고마움을 표현하고 싶었나 봐요. 남편의 그런 모습이 나쁘지 않았어요. 남편과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며 먹다 보니 벌써 영화 예매 시간이 다가왔고 저희는 서둘러 영화관으로 이동했어요. 영화관에 도착한 저희는 팝콘과 콜라를 사기 위해 매점으로 갔어요. 평소 먹는 것들은 아니지만 젊은 사람들처럼 분위기를 내고 싶더라고요. 워낙 인기 있는 영화라 그런지 줄이 길게 늘어져 있는데 한참을 기다리자니 다리도 아프고 해서 줄이 너무 길다고 안 먹어도 되니 먹지 말자고 했지만 남편은 영화관에서 먹는 팝콘이 제일 맛있다며 이런 것도 먹어야지 영화 보는 기분이 난다며 기다리자고 하더군요. 하는 수 없이 저는 남편에게는 줄을 서게 하고 화장실로 갔어요. 여자 화장실 역시 줄이 문 밖에까지 있었어요. 맨 뒤에 서서 한참을 기다리고 있는데 왠지 익숙한 모습의 사람 하나가 화장실 안쪽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겠어요? 얼핏 봤지만 꼭 막내 며느리 같은 모습이. 그래서 저는 고개를 돌려 뒤를 돌아보았지만 워낙 사람들이 많아서인지 보이지 않더군요. 잘못 봤겠지. 집에 있을 시간에 여기 왜 왔겠어. 이렇게 여기고 말았어요. 화장실을 갔다가 남편이 줄 서 있는 매점으로 갔고 때마침 남편 차례라 팝콘과 콜라 하나씩 샀어요. 그리고 영화 입장 시간이 되어 예매된 자리로 가서 앉았어요. 불이 꺼지고 스크린에는 영화 예고편들이 나오고 저는 핸드폰이 진동으로 되어 있는지 다시 한번 확인을 하며 영화가 시작되기만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드디어 영화가 시작되었고 영화에 집중을 하고 있는데 뒤늦게 저희 앞좌석에 커플들이 들어와 앉기 시작했어요. 영화 시작 후에 늦게 들어왔으면 다른 사람을 배려해서 빨리 자리에 앉던지 하지. 이거는 뭐 민기적 미안해하는 몸짓은 하나도 없더군요. 바로 앞자리에서 그러고 있으니 불쾌했지만 참았어요. 그 자리에서 소리를 내는 것도 민폐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영화가 중반으로 가면서부터 앞좌석에 앉은 커플 때문에 도저히 집중을 할 수가 없었어요. 처음에는 서로 밀착해서 앉아서는 팝콘을 중간에 하나 두고 서로 먹여주면서 먹더라고요. 네, 사랑하는 연인들끼리 그럴 수 있죠. 하지만 점점 가면 갈수록 스킨십의 강도가 세졌어요. 서로의 얼굴을 만졌다가 어깨에 기댔다가 껴안았다가 키스까지 하더군요. 자기들만 있는 곳이라고 착각을 하고 있는 건지 전혀 다른 사람들 생각은 하지 않았어요. 특히나 바로 뒤에 앉은 저희는 너무나 불쾌했고요. 헛기침을 해서 주의를 주었지만 들리지 않는 건지 영화가 끝나는 시간까지 그러고 있었으니 제가 얼마나 화가 났겠어요. 요것들 영화가 끝나기만 해봐라. 한마디는 해야겠다며 벼르고 있었어요. 드디어 영화가 끝이 나고 영화관이 환하게 불이 들어오고 앞좌석에 앉은 커플이 자리에서 일어나길래 저도 자리에서 일어나며 한마디를 하려고 앞좌석 커플의 얼굴을 보는 순간 깜짝 놀라고 말았어요. 아니, 너 애미 아니냐? 어머니, 네가 여기 웬일이야? 저 친오빠랑 영화 보러 왔어요. 친오빠? 네,
오랜만에 저희 집에 놀러와서. 너한테 오빠가 어딨어? 너 외동 아니었냐? 순간 당황한 며느리는 도망을 가기 시작했어요. 저는 며느리를 잡기 위해서 열심히 쫓아갔고요. 다리가 아팠지만 저것을 그냥 보내면 안 된다는 생각뿐이었어요. 영화가 끝난 직후라 사람들 때문에 며느리는 재빠르게 도망갈 수가 없었고 결국 엘리베이터 앞에서 며느리는 저에게 붙잡히고 말았어요. 많은 사람들 틈에 끼어 오도 가도 못하는 것을 제가 며느리의 긴 머리채를 잡아챘거든요. 지금 뭐 하는 짓이야? 어머님, 이거 놓으세요. 아까 그 남자 누구야? 그냥 제 옆에 앉은 사람이에요. 아까는 친오빠라며? 제가 놀래서 말이 헛나왔나봐요. 전혀 모르는 사람이에요. 얘가 누굴 눈뜬 장님인 줄 아나? 너 뒤에 앉아있던 사람이 바로 나야. 둘이서 앞에서 그러는 거 다 본 사람한테 뭐? 모르는 사람? 인연 이거 진짜 글러 먹었네. 어머니, 제가 잘못했어요. 죄송해요. 며느리는 그제서야 제게 죄송하다며 말했어요. 그렇게 제가 며느리와 실랑이를 벌이고 있을 때 며느리와 같이 앉아 있었던 남자가 달려왔어요. 그리고는 며느리의 머리채를 잡고 있던 제 손을 힘으로 빼냈었어요. 누구십니까? 누구신데 이러세요? 당신은 인연이랑 무슨 사이야? 애 딸린 유부녀라는 사실은 알고 만나는 거야? 내가 인연 시엠이다. 네 놈도 당장 꺼져. 내가 다른 건 다 참아도 바람 피는 것들은 절대 용서할 수 없어. 따라와. 기가 찬 저는 며느리의 손목을 잡고 막내의 집으로 갔어요. 가는 동안에도 어찌나 제 손에서 벗어나려고 발버둥을 치는지 저는 그런 며느리의 손을 더 꽉 쥐었어요. 막내 집에 도착한 저는 현관문을 열고 며느리를 거실로 밀어 넣었어요. 마침 아들도 퇴근을 하고 집에 와 있더군요. 너도 마침 집에 있었구나. 내가 지금 어디에서 온 건 줄 아냐? 내가 참 기도 안 차서. 인연 이거 딴 남자랑 바람났어. 내 두 눈으로 똑똑히 봤다니까? 내가 정말 너무 어이가 없어서 콧구멍이 두 개니 숨을 쉬지. 아마 하나였다면 벌써 죽었을 게다. 어디 할 짓이 없어서 결혼해서 애까지 있는 년이 남의 남자랑 바람을 피워? 내가 정말 내 두 눈앞에서 두 년놈들이 했던 거를 생각하면 지금도 치가 떨리고 손이 바들바들거려. 저의 말을 가만히 듣고 있던 아들이 며느리에게 다가왔어요. 그리고는 며느리의 뺨을 힘껏 때리는 것이 아니겠어요. 순간 놀란 저는 아들을 쳐다보았어요. 얼굴이 빨갛게 달아오른 아들은 또 한 번 더 며느리의 뺨을 강하게 때렸어요. 아야, 미쳤어? 왜 때려? 네가 뭔데 날 때려? 몰라서 물어? 한 대 더 맞을래? 그럼 왜 맞는지 알겠어? 뭐? 너 죽을래? 아들은 또다시 며느리에게 손을 올렸고 남편이 달려가 아들을 말렸어요. 그러자 아들은 소파 위에 올려져 있던 종이봉투에서 종이를 꺼내어 며느리에게 보여주었어요. 뭔가 싶어 가만히 봤더니 친자 검사 결과서였어요. 그것을 본 며느리는 새하얗게 질리며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았어요. 조금 전까지 왜 때리냐며 아들에게 달려들었던 며느리가 한순간에 다리가 풀려서는 멍하니 거실 바닥에 앉아 있더군요. 저는 며느리에게서 종이를 빼서 읽어보았어요. 이게 다 뭐냐? 왜 네가 친자가 성립이 안 된다고 하는 거냐? 아니에요, 어머니. 그건 잘못된 거예요. 너는 좀 조용히 해라. 애비가 말해봐. 이게 다 무슨 소리야? 저도 오늘 결과지를 보고 알았어요. 죄송해요. 죄송이고 뭐고 이게 다 무슨 일이냐니까. 아들은 넋이 나가서는 차분하게 저희에게 그간 있었던 이야기를 들려주었어요. 아들은 결혼 전 술자리에서 술을 너무 마신 탓에 인사불성이 되었고 그 다음날 일어나 보니 집이 아니라 깜짝 놀랐대요. 그 옆에는 지금의 며느리가 자고 있었고요. 아무것도 생각이 나지 않았던 아들은 그저 하룻밤 실수라고 생각했는데 몇 주 뒤 임신을 했다는 소리에 책임지기 위해서 사랑하지 않은 며느리와 결혼을 하기로 결심을 했다고 해요. 아들은 지금까지 2년이란 결혼 생활 동안 어린 아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꾸만 밖으로 도는 며느리가 이상하고 수상해서 뒤를 밟았다가 며느리의 외도 현장을 목격했고 며느리의 바람길을 감당하기가 너무 힘들었다고 말했어요. 그런 일이 있었으면 나한테 진즉에 말했어야지. 너 혼자서 감당도 못할 거면서 대체 이게 다 무슨 난리냐? 부모님께는 더 확실해지면 모든 것을 정리하고 말씀드리려고 그랬어요. 저 사람 바람기 때문에 제 아이가 아니라는 의심이 들어서 친자 확인을 의뢰한 것을 오늘 우편물로 받았고요. 제발 이것만은 아니길 바랬는데 이것마저도 거짓이었다니. 아들은 손녀가 자신의 딸이 아니라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는지 다 큰 놈이 눈물을 흘려대더군요. 왜 기가 차지 않겠어요? 저도 기가 차서 말도 나오질 않는데요. 며느리는 뻔뻔하게 검사 결과지가 나와 있는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검사 결과가 잘못되었다며 그런 일 없다며 결백하다며 큰 소리를 치고 있었어요. 저는 도저히 그런 며느리의 꼴을 보고만 있을 수는 없었어요. 저는 앉아있던 며느리의 몸을 잡고 흔들어댔습니다. 이년이 네가 우리 아들 인생 말아먹으려고 아주 작정을 했구나. 어디서 이런 게 굴러 들어와서는 온 집안을 풍비박산을 만드는 건지. 네가 인간이야? 네가 인간이냐고? 너도 입이 뚫렸으면 말이라도 해봐라. 왜 우리한테 이런 짓을 하냐고? 도대체 왜? 아니에요. 정말 아니에요. 끝까지 오리발이야. 오늘 너 죽고 나 죽자. 저는 며느리의 머리통을 양손으로 잡고는 세차게 흔들어댔어요. 그걸 보고 있던 남편은 제게 그만하라며 말리며 며느리에게서 떼어내어 주방으로 데리고 갔어요. 그리고는 시원한 물 한 잔을 주며 진정하라고 말했어요. 그리고는 며느리에게 다가가 아들과 당장 이혼을 하라고 단호하게 말했어요. 그 말을 들은 며느리는 절대 이혼하지 않겠다며 자신은 저 결과를 믿을 수 없다는 말만 되풀이했어요. 정말 기도 안 차는 상황이었어요. 저렇게 뻔뻔한 것이 내 며느리였다니 도무지 이해를 할 수가 없었어요. 한바탕 소란이 일어나고 모두 다 멍한 상태로 서로 다른 곳에 앉아 있었어요. 시끄러웠던 집안은 고요한 정막만이 흘렀어요. 시끄러운 소리에 낮잠을 자고 있던 손녀가 깨서 거실로 나왔고 며느리는 그런 손녀를 데리고 다시 방으로 들어갔어요. 고개를 숙이고 잠시 숨을 고르고 있었는데 갑자기 안방에서 며느리가 손녀를 데리고는 절대로 이혼하지 않겠다며 집을 뛰쳐나갔어요. 너무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라 아들과 남편, 저 모두 다 멍하니 바라만 보고 있었어요. 그것이 제가 본 며느리의 마지막 모습이었어요. 그 이후 아들은 이혼 소송을 진행했고 그 과정에서 며느리는 뻔뻔스럽게도 재산 분할을 요구하더군요. 시집 올 때 침대 하나 달랑 해왔으면서 집 혹시 뭐가 있다고 내놓으라고 하는지 적반하장이 따로 없지. 아들은 그냥 당하지 않고 단단히 준비하더군요. 그래서 오히려 위자료를 청구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어요. 그 지경이 돼서야 위자료를 깎아줄 수 없냐고 사정을 해오더군요. 사람이 참 정이 뚝 떨어지려니 오만정이 다 떨어지게 합니다. 둘은 결국 이혼을 했어요. 그리고 아들은 여자에게 너무 질린 나머지 다시 헬스장에 빠져서 지내기 시작했고요. 우리랑 같이 살자고 했더니 그건 또 싫다면서 독립해서 혼자 사는데 혹시나 집에만 있으면 밖으로 나오지 않으면 어쩌지, 자신의 삶을 포기하면 어쩌지, 가족들이 얼마나 많은 걱정을 했는지 몰라요. 다행스럽게도 운동에 모든 것을 쏟아붓고 있어 다른 생각을 안 할 수 있다고 말하는 아들에게 저는 너무 고마웠고 감사했어요. 저희는 아들이 이혼남이 된 게 안타까우면서도 한편으로는 자유롭게 자기 인생을 사는 아들을 믿어주기로 했어요. 언젠가는 인연이 꼭 나타날 것을 기대하면서요.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예요. 정말 황당한 일이죠? 다 끝이 난 일인데도 저도 실감이 잘 나지 않습니다. 제가 그렇게 오래 산 건 아닌데 참 세상 별일이 다 있네요. 두서없이 쓴 글 끝까지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